제2장 교환과 국제무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교환의 본질,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2절에서는 1절에서 공부했던 교환이 국제무역, 국가 간의 교환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3절에서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한국 교육 조건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환은 두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데 그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환을 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교환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한계효용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한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 그러니까 한 개를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만큼 늘어나는가, 이게 한계효용이고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해서 한계효용이 점점점 감소해 간다는 것이죠. 더 많은 양을 소비할수록 전체 효용은 점차 증가하지만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후생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간의 교환은 왜 발생할까? 하나는 두 사람 간의 재화 보유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재화 보유량이 설령 같더라도 같은 양을 보유하더라도 두 사람의 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발생하게 되겠다. 어쨌든 이 보유량의 차이든 선호 체계의 차이든 경제학에서는 뭘로 교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 그 재화를 한 개 더 소비할 때 얻는 효용, 이 효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관적 선호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관적 선호도가 두 사람 간에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은 영어로 indifference curve죠. indifference.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무차별하다. 뭐가 무차별한 거는 그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곡선상에서 모든 소비점들의 효용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 효용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효용 함수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을 하나의 리얼 넘버, 실제 수로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무차별 곡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인 거죠. 동일한 선에서는 동일한 효용. 그래서 상위의 무차별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 달라지면 위에 있으면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우하향한다. 세 번째는 교차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이게 무차별 곡선의 네 가지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걸 다시 한번 이 특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효용 수준이 같다. 무차별하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은 같은 선상에 있죠. 이 효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를 이만큼 소비하든 X와 Y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든 전체 유틸리티 효용은 같다. 그리고 이 시점은 A점보다 비교해 보면 시점은 X제 소비량도 많고 Y제 소비량도 많으니까 시점은 AB,
보다는 효용수준이 높다. 그래서 U1, U2 이렇게 있다면 U2는 U1보다는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하향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A점하고 같은 효용을 나타내는 다른 점을 잡는다면 오른쪽에 점을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X 소비량이 많으니까 효용 수준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용을 같이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YJ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히 이 두 개의 선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C하고 D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같아요. 만약에 교차한다면 E하고 D도 이 U3라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같아요. 그런데 C하고 E를 비교해 보면 E는 X제 소비량도 많고 Y제 소비량도 많으니까 더 높은 효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죠. CD는 같고 ED가 같으면 C하고 E가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무차별 곡선은 이 원점에서 봐서 볼록하죠. 그래서 표현을 원점에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 마지널 유틸리티 이제 한계 효용인데 한계 효용이 우리가 점점 체감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체감하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효용 함수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잠시 후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 대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널 레이 서브스티튜션은 뭔고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 보면 dx, d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기울기가 여기가 dx가 되겠고 여기가 d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MRS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dx, dy.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은 기울기가 항상 음이기 때문에 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의에, 데피니션에 마이너스 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기울기는 이 한계 효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계 효용으로 나타나느냐? 자, 보시면 유틸리티 펑션은 u, x, y 이 효용 함수거든요. 이걸 점미분을 하면 du는 ux, dx 플러스 uy, dy 이렇게 미분이 되는데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이 효용의 변화가 없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효용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걸 제로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 이 식을 다시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dx, dy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이 ux는 이걸 한번 미분한 거거든요. 이 유틸리티 펑션을 x로 미분한 것이니까 이게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 한계효용이란 말이에요. x가 한 단위 변할 때 효용이 얼만큼 변하느냐 하니까 ux는 mux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ux, muy. 그래서 이 식이죠. 이 식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점을 잡고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점을 잡고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 점점 완만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완만해져 간다는 것은 x제의 소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한계 효용이 어떻습니까? x제의 한계 효용은 점차
점차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X제 소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을 가정을 해보면 X제 소비량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X제 소비량을 늘릴수록 이 한계 효용이 점점점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 가야 되는 거죠. 완만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된다.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접선의 길이가 점점 어때요? 경사져 가니까 이 식이 한계형 체감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효용 함수에서 유도가 된다. 한계 대체율은 효용 함수에서 유도된다. 한계 대체율이 효용 함수에도 유도가, 우리가 방금 여기서 이렇게 유도했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다. 이것이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면 볼록해진다. 왜 완만해진다고요? 이게 원점에 대해서 왜 체감하게 되는 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살펴봤죠.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선인데, 예산선은 소비자의 버짓 컨스트레인트, 예산 제약입니다. 자기가 소비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이상은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X제 소비량, X제 가격, Y제 소비량, Y제 가격이니까 X제 소비 총액, Y제 소비 총액을 합한 것은 인컴, 자기 예산이 버짓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걸 다시 Y는 이퀄로 재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Y는 이퀄 X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기울기가 되겠고 이쪽이 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선이잖아요. Y는 이퀄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절편이 되고 Y축 절편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되는 이런 직선이 예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컴을 전부 쓰면, 소득을 전부 쓰면 이 선상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겠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소비를 할 수 없는 점들이죠. 자기 예산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자기 예산을 일부 남긴,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 남긴 형태가 이쪽이 소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예산을 다 써서 소비를 할 테니까 이 선상에서, 예산 선상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인 PX, PY를 우리는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X제 가격과 Y제 가격의 비율이니까요. 상대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예산선은 모든 점에서 지출액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X제 이 예산선, 동일한 예산선 이 점에서 소비를 하든 A점에서 소비를 하든 B에서 소비를 하든 C에서 소비를 하든 그 X제, Y제 소비량은 다 다르잖아요. 소비량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 총 금액은 A든 B든 C든 총 금액은 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소비를 할까?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소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짓 컨스트레인트, 예산의 제약은 여기가 예산 제약이죠. 이 예산선이 예산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소비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틸리티 펑션, 선호체계, 효용의 정도는 뭘로 나타내는 거는 이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평면에 수많은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이 예산선하고 만나는
A점에서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자, U1은 소비 가능하지만 이 B점에서 소비했을 때는 소비 가능하지만 효용이 어때요? U2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U3는 효용은 더 많지만 이 시점은 예산을 벗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불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점에서 소비를 하면은 효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될까? 이 B점 같은 데 소비하고 있는, 자, 현재 이 소비자가 B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태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XY는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PX, PY 상대 가격이죠. 이 상대 가격은 이 예산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MRS XY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B점에서. 자,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MUY분의 MUX라고 그래. 이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PY, PX가 될 것이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PX, MUX가 이쪽에 PY 이게 이쪽 넘어가니까요. MUY B점에서는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뭔고는 X 한계 효용을 가격으로 나눈 것이니까 일원이 화폐 단위 일원이 얼만큼 효용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X제를 소비할 때는 이만큼 효용을 만들어내고 Y제를 소비할 때는 이만큼 효용을 만들어내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바꿔가겠죠. 어떻게 해요? X제 소비량을 늘리고 Y제 소비량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어떤 변화를 꾀할 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B점에서는 X제 소비량을 늘릴 것이고 X제 소비량을 늘릴 것이고 Y제 소비량을 줄일 것이다. 언제까지 그런 행동이 계속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MUX, PX, MUY, PY X제 소비할 때 화폐 한 단위당 효용과 Y제를 소비할 때 화폐 한 단위 효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바꿔갈 거다 이거예요. 이런 행동. 그래서 그 점이 어디냐? 그 점이 이 A점이 되고 이 A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는 MUY분의 MUX 이꼴 PY분의 PX가 되는 거죠. A점에서. A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뭔고는 이것의 데피니션이 MRSXY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 균형은 여기는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소비자 균형점인데 소비자 균형점에서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X제, Y제 교환비 나는 X를 이만큼 좋아해, Y를 이만큼 좋아해 하는 그 주관적인 측면하고 객관적인 X제, Y제 가격 이것은 시장에 나가면 결정되어 있잖아요. 사과 가격, 배 가격이 시장에 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교환비와 자기의 주관적인 교환비, 그 이제 MRSXY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일치할 때 여기에서 소비자가 균형, 거기에서 소비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균형점은 MRSXY 이게 지금 데피니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과 상대 가격이 같은 점에서 소비자의 균형이 달성이 된다. 무차별곡선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절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비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환비. 사람마다 이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인 상대 가격은 시장에서 실현되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 자기의 교환 비율과 시장에서 결정된 교환 비율이 일치할 때 거기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이 된다. 이 식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같아야만 효용 극대화가 달성됨을 의미한다. 여기 B점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었어요. 한계 대체율이 이 상대 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효용 극대화, 균형이 달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X제 소비할 때 효용이 더 크고 Y제 소비할 때 효용이 더 적으니까 X제를 구입해 얻는 효용이 Y제 구입으로 얻는 효용보다 더 큼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제 소비에서는 효용이 크므로 소비자는 X제 구입을 늘리고 Y제 구입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소비점이 이제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면 B점에서 A점으로 소비점들이 이동해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 교환으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지금 A라는 사람이고 이게 지금 B라는 사람의 예산에서 소비자 균형점들인데 A는 X와 Y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B는 X와 Y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B는 Y제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A는 X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A나 B나 이 X제, Y제에 대한 선호 체계는 같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는 같다. X와 Y를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더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보유량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없으니까 교환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 거는 A든 B든 사과나 배를 좋아하는 정도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 것은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사람의 유틸리티 펑션이 같다. 이것은 또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두 사람의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이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의 무차별 곡선, B의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형태가 똑같게 지금 그려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의 XJ와 YJ의 한계 유형 B는 이 MRS XY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B의 MRS XY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MRS XY A하고 MRS XY B하고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A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런 관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환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MUXA MUYA 하고 MUXB MUYB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밑에를 놔두고 보면 이것이 뭐 같다고 생각하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누가 더 큰 거는 B가 더 크단 말이에요. B가 이 그림 그대로 보면 B는 A보다 X에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환 반대죠. 반대. Y는 반대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은 A는 B보다 여기를 보면 뭘 더 선호해요? Y를 더 선호.
그러니까 교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B는 X를 받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A가 거꾸로 쓰네요. B는 X를 받고, X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A는 B한테 X를 주고, A는 Y를 더 좋아하니까 Y를 받고, 이런 교환들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A는 X를 B한테 주고, 대신 Y를 받고, 여기는 Y를 주고 X를 받는 이런 교환이 성립하게 될 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균형점이 어디서 결정이 될 것이냐? 이게 교환비예요. 이 교환비. 이 P0가 교환비가 되겠습니다. 이 P0는 이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되겠죠? 시장에 나가서 둘이가 교환을 할 때 그 가격이 같아야 되니까 이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가격이 어딘 거는 여기에서 형성이 된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래 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Y를 주고 X를 더 받고, 여기는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X를 주고 Y를 더 받고 하면서 이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자, 이런 소비를 이루어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점보다 F점에서 A의 효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B도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소비하니까 효용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A도 B도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 교환으로부터 A, B가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효용함수는 같지만 보유한 재화 부존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A의 한계 대출이 B의 한계도 작다. A의 한계 대출이 더 작다는 것은 A가 B보다 X제를 더 낮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A는 X를 주고 Y를 얻고자 하고, B는 Y를 주고 X를 얻고자 합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상태를 보면 X제나 Y제에 대한 A와 B의 주관적 평가가 다른 것이고, 그 주관적 평가가 어떻게 다르는가는 이 데피니션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이런 어떤 교환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하는 교환비를 우리는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교환비는 교환 이전 두 사람의 한계 대출, 즉 주관적 교환 비율의 중간 영역에서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는 이거죠. 이 사람의 주관적 교환비, 이 사람의 주관적 교환비가 있는데, 그러면 P0, 시장에서 결정된 상대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될 거냐? 이 사이에서 상대 가격, P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환을 통해 A와 B 모두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화에 대한 주관적 교환비가, 이 주관적 교환비가 뭡니까? 그림에서 이야기하면 MRS XY가 되겠습니다. 한계 대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사람마다 효용함수와 부존량이 모두 같다면, 효용함수도 같고 부존량도 같고, 그러면 부존량이 같다는 것은 동일한 예산선상에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효용함수도 같아. 그러면 각각의 한계 대출이 서로 같아지므로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용함수나 재화 부존량이 서로 다르다면 두 사람의 한계 대출이 서로 다르게 되고, 다르게 됐을 때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